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의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죠. 노천명 시인의 푸른 5월이라는 시에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5월이라는 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엿보게 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도 왠지 특별할 것 같은 5월,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건강상담 함께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에 묻고 싶은 질문 있으시거나 남기고 싶은 청취 소감 있으시면요,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웃으시는 모습이요, 너무 좋습니다. 네. PD님도 마찬가지로 인자하신 모습이 너무 좋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5월이라는 그 계절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뭐 추억은 별로 생각나는 건 없고요. 네. 5월 하면은 5월은 뭐 노래도 있죠.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그렇죠. 세상. 네. 아주 적절한 말 같아요. 그렇죠. 5월을 한마디로 네. 어린이 같은 계절이다. 어린이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어린이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축제도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네,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그렇죠. 뭐 활동적이고 네.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런 분위기를 서서히 잡아가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달 되면 이제 음력으로 이제 5월 단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는 그때 뭐 단오제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네네. 아무튼 그러니까요. 활기찬 달의 이제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활기찬 달 5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저는 5월 하면은 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예전에는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좋은 날이긴 하죠.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네. 특별히 돈이 많이 나가는 달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네. 네, 중간쯤 오면은 그런 것 같고요. 네. 언젠가는 또 어버이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오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사실 어버이 은혜 생각하면은 네. 감사한 마음으로도 이제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제가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와도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 아이도 지금 어린이날 엄청나게 기다릴 텐데요. 네. 주부께서 보내신 사연인데요. 저는 요즘 아이 키 성장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아이가 평균 키보다 작아서 걱정했는데 2학년이 되어서도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서 한 뼘이나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면 키를 크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다 큰다고 하는데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많이 답답하네요. 저와 남편도 사실 큰 키가 아니라 유전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른 집 아이들은 부모와 상관없이 키가 더 크기도 하던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정말 난제 중에 난제를 물어오셨습니다. PD님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네.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PD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 연령대에서 보면 평균 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평균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청소년기 때 그래도 뭐 키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도 했었고. 그러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태서 좀 상담을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그 시골에 잠깐 있었는데요. 시골에 잠깐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검진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두 학교를 나갔는데 네. 9시부터 한 학교 끝내고 그 다음 학교에 가서 뭐 한 11시나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점심도 얻어먹고 왔는데 네. 근데 이상한 걸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먼저 간 학교 애들하고 예. 그 두 번째 간 학교 애들하고 뭐 같은 면단이고 네네. 군단이고 뭐 별로 떨어지지 않은 학교인데 예. 아이들의 모습과 그다음에 네. 키가 이상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신기하네요. 그 두 번째 간 학교 네. 제가 점심을 얻어먹게 된 그 학교는 네. 급식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급식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급식을 그리고 면단에 있는 학교에서 네.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도시락 싸올 때였는데 그때쯤이면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학교 학부모들이 어떻게 뭐 돈을 객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당을 만들고 네. 또 자원봉사식으로 나오셔갖고 이렇게 급식을 제공했다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앞서 나가신 분들이 있군요. 그리고 키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센티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같은 네. 학년들끼리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리고 애들도 아주 활달하고. 네. 네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어린이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 네. 그게 이제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린이날이 됐는데 네. 학교에서 저한테 그 상을 줬어요. 아, 그래요. 효자상. 어머나. 아유, 더 가슴이 많이 네, 아프셨겠어요. 네. 그때 저도 상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상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한 게 뭐가 있었지? 매일 저 말씀만 피고 나가 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응? 밤에는 자다가 저기 응? 낮에 그 지쳐서 노느라 네. 지쳐서 밤에는 매일 밤 그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평균 키 정도는 지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제 세대에서 지금 세대에 비교하면 뭐 작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제 키하고 그 생각 이런 네. 걸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이 멈춰진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네. 그다음에 몸도 체격도 그 네. 이후로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 부모 세대 네. 지금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죠, 그죠?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렸을 때 이제 말씀 들었던 말 중에 이제 뭐 인상에 남는 이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시죠. 그리고 그 또 윗세대시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인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외놈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외놈이요. 네. 아, 여러 가지로 뭐가 있겠죠. 그 말 속에는 그죠. 증오심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키가 작다. 네. 그것도 있고 물론 마음도 작다라는 것도 저는 포함됐을 거라 아, 생각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을 약간 그렇게. 네네. 잘하면서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들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더 지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신체 계측을 했는데 네. 성인들이 평균 키가 거의 180 전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그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 조상들 보면은 왜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막 큰 칼을 그죠? 네. 차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 활도 대궁이라 그래서 우리 동이족 하면은 또 활도 또 다른 민족보다 또 활도 크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걸 사용하기에는 신체가 커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죠? 그럴 수도 개연성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문스러웠던 게 일본 애들이 그때 네. 우리 또래 애들 걔들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안 갔고 우리 부모님도 뭐 그렇게 키가 그렇게 크신 것 같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일본 청소년들 키를 추월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게 한 몇 년도쯤이었죠? 한 10년,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한 1990년대 한 중반 네. 정도일 겁니다. 네. 소위 말하면 뭐 개인들의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많이 좀 신장이 됐었죠. 그죠? 네. 그러고 그 무상교육 같은 것도 보니까 그 시기랑 좀 겹치더라고요. 네. 중학교 무상교육,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뭐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그런 거랑 좀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은 또 2000년대 지금 2010년 전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키가 정체 내지는 조금 그 하락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왜 그럴까? 운동 안 하고 네. 태블릿 PC만 보고 네. 계속 휴대폰만 봐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렇죠. 운동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죠. 네. 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세대들이 이제 좀 너무 획일적이고 네. 좀 강압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또 지금 세대들대로 뭐라 그러죠? 좀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할까요? 네. 강요당하고 있고, 그죠? 경쟁 사회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제 소위 말하면 자유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들이 굉장히 빡빡해졌죠. 그렇죠. 그죠? 공부, 경쟁. 네. 지금 저기 어머님이 상담하시는 그 키라는 것도 네. 사실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내 옆집에 있는 애들 아니면 같은 반 애들도 키가 만약에 저 자녀분보다 키가 뭐 비슷하거나 네. 그렇다면은 별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크니까. 네. 그 임상에서 보면 네. 그 50년대 전 어르신들 네. 지금은 이제 나이들이 이제 꽤 되셨네요. 50년대 전 어르신들하고 한 60년대 이후 분들을 네. 이렇게 맥을 보면은 맥이 오히려 그 옛날 분들이 더 좋거든요. 그래요. 뭔가 좀 힘이 있고 네. 힘이 있고 길이도 충분하고 네. 길이도 충분하고 힘도 있고 그 요새 분들 그 이후 세대들 보면은 더 건강해 보이는데 네. 맥을 이렇게 짚어 보면은 맥이 요건 뭐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이겠지만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시대 그 군인들 식량 뭐 전투 식량이면 전투 식량 네. 식량을 이렇게 봐도 전 충격 받았어요. 우린 조선 시대 그러면은 뭐 맨날 가물고 뭐 먹는 거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그렇게 같은데요. 생각하시는데 네. 군인들 전투 식량 보면 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몇 끼니마다 네. 뭐 소고기가 뭐 한 거의 300~400g 나오고 뭐 네. 그리고 반찬도 전에는 뭐 저희 세대 때는 군대에 보면은 뭐 일식 삼찬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좀 다양해졌죠. 네. 그죠? 많이 다양해지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더 풍부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체격도 더 컸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50년대 전 우리 저기 그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이렇게 보면은 키들도 크시거든요, 대부분이. 네. 저희 아버지도 저보다 더 크세요. 크시죠. 네. 그러니까 그 호연지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연지기. 그러니까 그 세대가 뭐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뭐 좀 억눌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네. 또 그 틈새가 또 있었던 거죠. 그죠? 또 우리 세대가 또 맛보지 못한 호연지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그 호연지기를
기르기에는 좀 많은 제약이 있죠. 네. 잠깐 전한 말씀 듣고 네네. 계속해서 키 성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박예원입니다. 라디오 상담실로 빨리 질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를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네네. 드네요. 네. 임상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그 아이가 제 그 진료실에 맨 처음 찾아왔을 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인가?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유치원이죠. 네, 한 7세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이제 왔었는데 네. 아이 키가 진짜 모든 게 짤막짤막해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팔, 네. 손가락, 손 통통했나요? 약간 통통하고 네. 모든 게 짤막하고 같이 데리고 온 저기 그 할머니, 친할머니도 네. 물론 작으셨고요. 네. 저는 이제 치료를 어차피 이제 한 방이니까 네. 이제 한약 주고 그다음에 이제 침을 맞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침을 놔주려고 했는데 애가 무섭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7살이 네. 침 네. 처음 맞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주사라고 그냥 생각할 것 네. 같아요. 주사.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붙잡고 제가 이제 다시 네. 이제 설득을 했죠. 네. 어쨌든 침을 맞아야 된다. 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데리고 오면 제가 잘 설득해서 맞춰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다음 날 왔어요. 아. 근데 그 아이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제일 키가 작답니다. 그래서 1번이랍니다. 1번. 1번. 요즘에도 키 순서대로 번호를 주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1번. 아.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침을 넣을 때 제가 자, 이 침을 한번 맞아보고 아프면 그 다음부터는 맞지 말았지. 그리고 이제 놨어요. 네. 놓고 아파 안 아파 그랬더니 응? 언제 침을 놨지? 그래 두 번째 침 놓고 아파 안 아파 계속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 몇 개 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 할머님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이가 네. 나가서 침 맞을래 그런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1번에서 2번이 되었다. 아, 축하할 일이네요. 1번 된 아이는 또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죠. 어머나. 그걸로도 만족한 거죠. 네. 그걸로도 만족한데 그 집에서 엄마 아빠도 이제 오시게 됐어요. 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 왜냐면 아이가 갑자기 키가 컸다 그러니까 왔었는데 놀랍게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키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어머님은 네. 저기 동남아시아 에서 이민 오신 분인데 네. 네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는데 보면은 또 양방에서는 이제 성장 호르몬 그런 걸 또 그렇죠. 호르몬 주사. 투여를 네. 하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100% 성공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우리 그 임신을 원하는 분들 중에 인공수정할 때 보면은 네. 100% 성공을 못 하시더라고요. 고생들도 좀 하시고. 100% 성공은 없죠. 그렇죠. 네. 제가 그 금연침을 놔보면 피디님 담배 안 피시죠? 네, 저는 담배와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금연침을 놔보면 자기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온 분들은 놀랍게도 네.
금연침이라 그러면 되게 이제 귀에다 이제 침을 놓는 방법이었는데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아, 침을 놓는데 한 달이면 기가 막히게 담배를 끊습니다. 와, 그래요. 네. 네. 그래갖고 100%인가요? 예. 100%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네. 부인들이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네. 데리고 오는데 남편들은 이제 하기 싫은데 그런 표정이 아주 역력하죠. 네, 억지로 끌려 나온. 네. 네. 그런 분들은 100% 실패입니다. 아,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100% 성공하는데 같은 침이더라도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 끌려오신 분들은 네. 다시 피우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알으셔야 될 거는 네.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이렇게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이들의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힌트를 드린 건데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데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게끔 네. 잘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너는 키가 커야 된다. 이게 딱 주입되는 순간 아이는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도 이렇게 보셨다시피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키가 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말자. 이렇게. 아. 네. 맞아요. 네. 너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기니까 네. 키는 뭐 나중에 또 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냥 맛있게 먹고 네. 즐겁게 놀다 보면은 크게 되는 거야. 아빠도 그랬어.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럼 그 사이에 아이한테는 어떤 준비를 시키느냐.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셔야 될 지혜죠, 그죠? 지혜인데 우리 이제 의사 입장에서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일단은 아이의 몸의 좌우의 균형을 잘 봐줘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나무도 보면 그 뭐 해송, 육송, 그래 육지의 나무 이렇게 있다가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나무들이 어떻게 되죠? 키가 작아지죠. 작죠. 네. 그 자기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 밤의 추위라든가 강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소 네. 그런 거라든가 햇빛은 뭐 제일 먼저 많이 받겠지만 네. 그죠?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우리 그 키가 성장할 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은 키가 한번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척추가 이렇게 휘면은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네. 일단 아이의 좌우의 균형을 잘 봐줘야 됩니다. 좌우의 예. 균형을 잘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호흡법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조금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흡법이요. 네. 네. 복식호흡. 복식호흡이라고 네. 하죠. 복식호흡인데 이제 복식호흡도 이제 종류가 이제 좀 다른데 네. 다르긴 한데 그런 복식호흡법에 대해서 그 아이한테 맞는 네. 또 사람들마다 호흡법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능력도 다르고 능력치도 네. 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호흡법을 좀 잘 배우셔갖고 아이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자 그러면은 아이한테는 그 어떤 운동을 시키느냐 아이한테 뭐 헬스를 시키고 뭐 등산을 다녀라 뭐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헬스는 오히려 네. 더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힌트가 있는데 네. 한방에서 얘기하면은 그 목 뒷덜미 네. 목 뒷덜미에서 그 경추, 흉추 그 사이를 스트레칭. 아. 그 다음에 뭐 지압이면 지압, 네. 아니면 자극이면 자극. 그걸 하는 게 좀 중요할 듯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좌우의 균형이 맞았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흡법도 그렇고 네. 그 지압이나 스트레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엉덩이 부분부터 그 아킬레스건인 데까지 네. 그쪽 스트레칭을 좀 그 개인에 맞는 네. 그런 거를 좀 익히시는 게 아. 아이한테 또 가르쳐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키가 크는 시간이 주로 언제일까요? 낮에?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밤 10시부터 네네. 그 새벽까지가 네. 키가 크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으니까 네. 몸이 조금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네.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정확합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낮에는 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죠? 네. 근데 밤에는 그 에너지를 오롯이 모아서 그죠? 성장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겠죠. 아, 자, 그러면 내가 밤에 꿈을 많이 꾸는 아이다. 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몸을 많이 뒤척이거나 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가 되게 낮에부터 네. 그런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런 음.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쌓이지 않게 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전문적인 좀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체질이 있습니다. 예. 체질이 있고 타고난 성품이 있고요, 그죠? 음.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 이건 아마 그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면은 태어날 때 그 나무의 기운, 나무의 체질 이런 걸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데 그 중에 이제 그 화초 네. 같은 성품, 그러니까 음. 이렇게 쭉 뻗은 나무 있죠. 네. 쭉 뻗은 나무 같은 성격이 있고 화초 같은 성격. 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초 같은 성품이 있는데, 자, 화초 같은 성품의 아이들은 그 노여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노여움. 네. 그 다음에 그 나무 우뚝 솟아가는 그 나무 같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은 자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그 키가 왜 그 살로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만으로 오히려. 네. 이 아이들이 사실은 키가 제일 클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자존심이나 아니면 자기 폐쇄적인 그런 그 환경으로 들어가면은 네. 오히려 비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렇군요. 뭐 게임에 빠지고 네. 또 비만으로 가고 이런 아이들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여움 아니면은 그렇죠. 네네. 자존감 이런 네네. 부분들이 그렇죠.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사실 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청소년기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렇죠. 이게 또 많이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너무 티 나지 않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네,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키 성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원장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진행자 김보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